음, 이제 교사가 삼가해야 할 대화 유형.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험에 사실 내려고 여러분한테 수업 중간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또 제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김민희 학과장님 수업 시험도 있고 김태형 교수님 수업 시험도 있고, 그래서 머리가 과부하 걸리지 않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잘 사시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하나 외워서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딱딱한 것들은 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들어. 남 참견 말고 네 거나 그려. 빨리 장난감 치워라. 싸우지 마라. 명령과 지시 중심의 대화는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며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의타심을 키우게 되고, 경고, 추위, 위협. 그래서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 벌을 주겠다는 뜻이 내포된 권위에 대한 저항감, 적개심을 갖게 하고 벌을 피하게 하려는 도피 또는 회피 행동을 배우게 함. 이런 것들은 사실 경고, 주의, 위협은 사실 굉장히 영유한 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삼가해야 하는 대화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친해져야 되는데 교사와의 친밀감 형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대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착한 아이가 할 짓이 아니야. 착하다는 개념이 뭘까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려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기적이지 않고 착하다는 게 참 좀 요즘은 어떤 건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나 같으면 당장 민수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훈계하고 설교하고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가위로 자르면 되지 않니? 도덕적인 충고를 하지만 아이들은 교사의 의도대로 도덕적 감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하감을 느끼게 된대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대화는 아이와 교사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보다는 그럴듯한 변명을 고민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사실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선생님들하고 신경전이 있어요. 고집 싸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길을 꺾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 말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궁지에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난, 비판, 조소, 모욕, 우롱. 그래서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어른의 기준에 따라 평가, 반항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쉽고 자기 비하적, 자기 조소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적극적 사고나 행동을 피하고 창의적 사고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창피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 비판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죠. 해석, 분석, 진단. 그래서 아이의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정해 버리는 거. 너 그러고도 남아. 네가 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음, 아이들의 훈계만 하고 단정하는 어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욕설은 아이들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화나게 만든대요. 비교하기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성인의 잣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에 반감을 갖게 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데 아이들의 적개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우리가 지금 이제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결국은 그동안에는 교사 주도적인 일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교사들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당연한 단어들을 지금도 우리가 아이 중심, 놀이 중심, 영아 중심, 유아 중심 이렇게 하는데 교사 주도로 일방적인 약속을 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교사 생각인 거죠.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조정해서 그렇게 따라 보도록 하고 그거에 선생님이 안전과 위생과 그런 부분에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상황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교사의 전달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셔서 시험에 내진 않았어요. 유아 감정 부정하기. 지금 아까 찍었던 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이걸 비행기 모드로 안 해뒀더니 자꾸 저게 지금 뜨네요. 미안해요. 아이의 감정은 교사의 판단에 의해 평가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수성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인권, 그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인 과정이고요. 상황, 결과, 책임으로 세 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으로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 그래서 아동 권리 침해라고 느끼지 못했던 상황을 지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동 권리 침해로 인한 결과를 지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 권리 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시험에 내면 얼마나 외우느라고 바쁘겠어요. 그래서 안 냈습니다. 어때요? 좋죠? 시험에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 놓으시기만 하고요. 외우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다 냈어요, 여러분. 다 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동 권리에서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아반 교사의 역할. 놀이시간, 정리정돈, 점심시간, 기저귀 갈기 또는 화장실 가기. 교사의 역할. 여러분이 앞으로 영아반을 할지 유아 유치반을 할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또 먼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가까운 또 한국전력공사 어린이집 원장으로 개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놨던 사람이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 또 취업이 확정이 돼서 일을 하실 거고 또 그 옆에 어디인가 또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교사로서의 역할,
영화반이냐 유아반이냐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영화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영화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같이 냈어요. 그래서 놀이 시간에서 땡땡이는 아기 인형을 업어주고 싶구나. 포대기로 업어줄까 하며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놀잇감의 개수를 충분히 준비하여 영아들의 놀이 상황 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함께 놀이할 때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영아의 발달 정도나 흥미를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개별적으로. 영아들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뒤집단 활동이 안 돼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대기로 업어줄까? 얘네들은 대화가 안 되는 그냥 그 언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미미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수련이가 아가를 재워주고 싶구나. 우리 그러면 포대기로 아가 인형 코 작게 재워줄까? 선생님이 도와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접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영아의 발달 정도와 흥미를 파악한다. 정리정돈할 때는 장난감 바구니를 제시하고 우리 장난감을 집어 넣어주자. 바구니에 이제 사진 찍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놀잇감 누가 집에 보내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장리 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고 교사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델링을 보이는 거죠. 함께 정리해 본다라고 했지만 교사가 9개 하면 아이는 1개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것들 중에서 특히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돌아다니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먹여주시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돌아다니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 땡땡이야, 우리 2번만 앉아서 먹어볼까? 영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먹이지 말고 영아들을 불러 자리에 앉아서 먹도록 한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땡땡이가 응가를 했구나. 우리 깨끗이 씻자. 갈아주며 응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배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좀 더 크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또 손을 씻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래서 손 씻는 세면대에는요 손 씻는 사진의 순서표들이 이제 많이들 있어요. 코팅되어서. 그래서 아이하고 그런 부분도 읽어보고 선생님이 시범도 보여주고 함께 손을 씻은 후에 또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까지. 그래서 영어반 교사의 역할. 그래서 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반을 하셔도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무난하게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교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되게 많은 존중과 예쁨 받고 잘 적응하는 저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아반인데요. 유아반도 다 냈습니다. 유아반 교사의 역할 중요해요. 자유선택 활동, 정리정돈, 대소집단, 그 다음에 간식 및 점심 식사, 견학, 실외활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유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용해주고 그건 안 돼. 혼자 해야지. 반응해주고 수용해주고 양보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영화반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기다려줄래 양보하는 것이 안 돼요. 기다리는 것들이. 그래서 놀잇감의 수를 여러 가지
아니라 다양한 것이 아니라 3개 이상.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 싸울 수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분명히 교사가 중재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욕심이 많은 아이는 양손에 쥐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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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상이지만 유아반 같은 경우는 기다릴 수도 있고 규칙도 알고 그래서 양보해야 하는 이유와 이 또래 애들은 사회성, 사회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규칙도 알아야 되고 규율도 알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하는 이유와 친구와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했을 때 좋은 점 이야기해주고 유아가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아의 관심 활동을 인정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나씩 다 짚어드린 이유는 다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이 옆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무난하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필기하는 게 아니고 메일로 보내서 작성을 하고 또 메일로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타이핑 치시는 거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친구들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리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엄마가 다 집에서 해주셔서 애들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함께 도와주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정도는 친구에게 방해가 되고 위험이 되는 일을 제지하고 안전과 위험, 위생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조금 못 놀아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임 때는 당연하죠. 어떻게 다 잘해주는 교사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안전, 위험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잘 지키셔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살아내시면서 한 반에 어떤 아이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애들 잘 지켜내셨다고 스스로 되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또 이제 애들이 조그마한 사건 사고들이 생겨요. 뭐 피가 나거나 뭐 다치거나 병원 가는 사건 사고들 교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복 받으신 거죠. 저도 다행히 교사를 하면서 병원 간 경우가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그 코 속에 그 스팽글 그런 형님방 가서 주워가지고 온 그거를 아주 조그마한 스티커 모양의 스팽글이었는데 그거를 꼬깃꼬깃 꼬겨가지고 입에 넣었다가 코에 넣었다가 다 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빼라고 이비인후과를 한번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은 있었던 것 같네요. 간호사랑. 예, 병원 갔네요. 그래도 막 상처가 나거나 그런 흉터가 남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것들도 영화반에서는 애들한테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제 교실에는 세팅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형님 반에 갔을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몰래 집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수시로 손을 살피게 되는 아이들이 손버릇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매력적인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반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유아반 뭐 이렇게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원장을 하면서 사건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팔이 부러졌을 때 또 피가 나서 꿰매는 사건 사고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마취하는 거를 반대하셔서
아이를 꾹 누르고 올라가셔서 아이를 제압해야 되는 상황, 옆에서 엄마는 울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제지하고 다시 하면 교사와 함께 정리하도록 하고 칭찬을 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스스로 친구를 방해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준다. 어떤 자세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인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여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자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수업 도중 교실 밖을 나갈 때는 조용한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미리 정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사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애들이 선생님 심하려워요, 화장실 가도 돼요, 뭐 이러면서 수업 분위기를 많이 이제 끊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마다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학기 초에는 항상 누구나 다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혹시 중간에 어떤 걸 할 때 선생님한테 손 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선생님이 끄덕끄덕하고 선생님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다녀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도 아이들하고 그런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대소집단 시간에 유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식사, 간식 시간, 배식할 때 유아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조절하여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또 유아가 편안하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친구들과 음식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스스로 먹어볼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또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과 짝꿍에 대한 부분이 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이야기 나누고 가끔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짝꿍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견학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도록 너무 획일적인 그 아이들 불편한 자세 말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과 멋진 포즈, 웃는 얼굴들을 의도하여서 사진 찍는 것도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냈어요. 영유아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때, 유아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될 때, 영유아가 아무렇게 다룰 때. 그래서 교사가 놓치기 쉬운 영유아의 숨은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영유아가 일가 중에서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도 상호작용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의 행동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생활, 그다음에 생각과 의견이 무시되고 또 영유아가 아무렇게나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성, 기질, 행동을 잘 살피고 아이들의 사진을 함부로 선생님 핸드폰에 게시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 저도 이런 부분 너무 많이 봐요. 지금도 저랑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 핸드폰 카톡에 아이들 사진 막 게시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있을 때는 그런 거를 못해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갔던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 사진들을 올리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요. 근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들 중에 예민한 엄마들은 선생님들 핸드폰도 추적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이런데 이런 거 그다음에 카톡 사진 이런 데서 초상권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프라이버시 지켜주셔야 되고 먹는 거 힘들어할 때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교사가 바쁘니까 매트 이렇게 밟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시험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11일 날 실시간으로 만나겠네요. 잘 정리해서 시험 잘 응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